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판 이후 요셉은 이집트 왕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 갔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지켜본 보디발은 열심히 자신의 일을 섬기는 요셉을 기특하게 여기고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자기 신복으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과 자기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 보디발의 집안이 잘 되고 재산이 날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건장하고 잘생긴 요셉에게 눈짓하며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에게 같이 잠자리를 하자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는 일이 없지만 단 하나 주인의 부인만은 금했다고 하면서 어찌 감히 주인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녀와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것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집에 남고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노골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정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면서 요셉의 겉옷을 다른 종들과 남편 보디발에게 보여주며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노발대발하여 요셉을 궁중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요셉에게는 또다시 시련이 닥쳤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감옥의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 안의 재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요셉이 하는 일에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28살쯤 되었을 때 이집트 왕의 두 신하가 죄를 지어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수를 따르는 신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왕의 빵 굽는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두 신하가 각각 꿈을 꾸었는데 아주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요셉이 시무룩해 있는 두 신하를 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둘 다 지난밤에 각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요셉은 각자의 꿈을 듣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술을 따르는 신하의 꿈을 들은 요셉은 3일 후에 왕이 술 따르는 신하의 직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고 빵 굽는 신하는 3일 후에 목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술 따르는 신하에게 복직되면 요셉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잊지 말고 왕에게 꼭 전하여 자신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일 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생일이 되자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대로 술을 따르는 일을 맡은 신하는 다시 자신의 직위를 되찾게 되었고 다른 신하는 목 매달려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위를 되찾은 신하는 요셉의 억울함에 대해 잊어버리고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기원전 1885년 요셉의 나이 30세가 되던 해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너무도 생생하고 기이한 꿈을 2번 연속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의 꿈으로 인해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집트의 모든 마법사와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자신의 꿈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파라오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더욱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술 따르던 신하가 이전에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이 갑자기 떠올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해몽해 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해석한 대로 꿈이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파라오 왕은 급히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왕에게로 왔을 때 왕은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꿈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꿈에서 나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보았다. 그 소들이 강에서 나와 풀을 뜯어먹는데 또 다른 소 7마리가 강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소들은 야위이고 마르고 못생겼었다. 여태껏 내가 이집트의 온 땅에서 보아온 소 중에서 가장 못생긴 소였다. 이 야위이고 못생긴 소들이 먼저 나온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었다. 그런데 이 야윈 소 7마리는 살찐 소 7마리를 먹었으면서도 처음과 똑같이 마르고 못생겨 보였다. 그제 나는 잠이 깼다. 그리고 파라오 왕은 다시 다른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꿈을 꾸었다. 어떤 한 가지에 잘 자라고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에 다른 7삭이 또 솟아 나왔는데 그 이삭들은 야위고 말랐다. 그 이삭들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바삭 말라 있었다. 그런데 야위인 이삭들이 살찐 이삭들을 잡아먹었다. 나는 이 꿈을 마술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아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설명해 주지 못했다. 왕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왕이 연속으로 2번 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의미의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2번 연속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집트 왕이 꾼 꿈은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뒤에는 극심한 7년 흉년이 오는 것이라고 그 뜻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에 대한 대책도 알려주었습니다. 파라오 왕과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파라오 왕은 요셉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깨닫고 그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제2인자 국무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앞으로 7년 풍년 동안 잉여 곡식을 저장하는 일과 7년 후 흉년이 될 때 곡식을 관리하는 일을 모두 맡긴 것입니다. 그로부터 7년 동안 이집트에는 정말 풍년이 계속되어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7년의 풍년 기간에 먹고 남은 곡식들을 각성의 창고에 비축했는데 그 양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 비축량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은 결혼하였고 풍년 7년이 지나자 정말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나라들은 기근이 들어 굶주렸으나 이집트 전역에는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집트에도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틈을 타 그동안 비축해두었던 식량을 이집트 백성에게 되팔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과 요셉이 재회하는 장면으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